389. 아, 전체가 389. 네. 829. 829. 네, 자, 오늘 조금 날씨가 후덥지근한데 네, 화창하고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바람이 잘 통하네요. 네. 여기가 오늘 현장이 어디죠? 저희가 와 있는 곳은 봉담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입니다. 여기가 세대수가 1050세대. 1050세대. 여기가 오늘 저희 고객님이 지금 클라이언트분이 오늘 사전점검 요청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린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센트럴인가도 사전점검 같이 하죠? 네. 그게 왜 분양할 때 하나는 상가 쪽에 이렇게 있었고 하나는 학교 쪽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입지는 뭐 초품한 얘기할 값도 없고 봉담에서 제일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몇 동 몇 톤지는 굳이 밝힐 필요는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흥을 홈스타일링 할 때 막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까놓고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이런 문이 있다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팩터들이 있는데 이따가 이제 저희가 섹션별로 설명을 드릴 텐데 생각보다 막 인상을 찌푸리진 않았어요, 저희가. 제가 느끼는 느낌적으로는 젊어진 것 같아요. 아, 중흥. 맞아. 그러니까 옛날에 광교 중흥 네.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저쪽을 보여드리겠지만 주방 쪽에 아일랜드 하단이 이렇게 약간 원목식의 줄무늬로 무늬목처럼 되어 있는 시트지가 예전에 그게 하나의 트레이드마크였는데 맞아요. 그거 다 싫어했거든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표현하기 차이인데 좋은 표현으로 하면 고급스럽다. 근데 또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좀 올드하다는 느낌이 중흥이 되게 짙었는데 사실 이 문만 없으면 저희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면 몰라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젊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스타일. 아직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그너처처럼 남아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영 계열이라든지 중흥 계열은 회장님이 이걸 고집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지금 계속 쓰고 계시는 형태인데 제가 오늘 이거를 계속 짓밟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장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가 이따가 얘기하는데 입이 간지러워서 미리 얘기해야겠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조명. 우리 화면에 지금 조명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실링팬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단지고 전체적으로 중흥이 원래 하얀 벽지를 썼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에 알고 있는 롯데캐슬이나 자이계열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샤시색. 샤시 색깔 젊어졌어. 네. 원래 무슨 색깔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멋있지도 아예 밝지도 않은 그 딱 중간색 정도로 많이 썼는데 네, 이거 원래 누리끼리 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누리끼리 하면 바닥도 누리끼리 해줘요. 이 색깔이었거든요. 마침내 들고 있네. 이뻐요? 안 이뻐요. 근데 여기에 이걸로 다 돼 있었어요. 텍스처까지 가 있죠. 이렇게. 문 색깔도 이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이 마성의 바닥 색깔인 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좀 화이트한 오크 색상인데 얘가 주변이 회색이면 세련돼 보여지고 얘가 만약에 이런 누리끼리한 애들이 있으면 올드해 보이는 그런 색깔의 강마루예요. 이거는 중흥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아파트들이 이 색깔을 많이 딱 기본 베이지 채택하고 있죠. 근데 얘가 약간 노란색 핀트가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던 푸르지우나 뭐 한신휴나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평명별로 한번 아니 저기 그 방별로 한번 한데 가구부터 시작할게요. 예. 네, 눌러주십니다. 자, 여기가 이번에 중흥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84 A 타입인데 여기가 평형 타입이 제일 많죠? 네. 거의 80%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중흥은 기존의 중흥하고 뭐가 달라졌냐면 거실을 늘어뜨렸고 주방을 짜부러뜨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염 실장님 이게? 여기는 기존에 있는 중흥보다 크다. 그리고 주방 쪽은 좀 작게 만드는. 사실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린 것 같아. 잘린 것 같아. 원래 이게 더 길어야 되거든, 주방 쪽이. 근데 여기가 벌써 복도야. 이거는 주방 쪽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장점부터 여기가 말도 안 되는 게 3,700, 800, 3,000 거의 900. 이게 보통 다른 아파트에 40평형대에 해당되는 폭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바로 저 문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이 집만 하더라도 지금 뷰가 초등학교 방향이 더 좋거든요. 저 이 편한 세상 쪽의 방향이 저는 더 마음에 드는데, 왜냐면 저기 부지 보이죠? 김 실장님? 네. 저게 아까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 말씀하시기에 이게 다 초중고래요. 여기 완전 초품화야. 애들 어디 못 도망가. PC방도 못 가. 몇 분에 끝나면 딱 여기가 학교 시간이 나오는데. 근데 이쪽에다가 소파 놓기가 일단은 일반 가구점에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할게요. 물론 꺾을 사람은 꺾겠지. 방이 쥐꾸리만해져서 그렇지. 왜냐면 차라리 이 아트월이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으면 이쪽으로 코너를 이렇게 놔서 이렇게 딱 커피 CF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끊기는 바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원래는 저희 소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중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희가 뭐를 유행시켰죠? 염 실장님? 우리 고객님께도 설명드렸죠? 역방향. 네. 역방향으로는 가능합니다. 역방향으로 가능하고, 우리 고객님 혹시 그 1인 체어 사실 마음속으로는 짜세 있어 보이죠? 그게 원래 안 돼요. 보통 34평형이 3,500 정도밖에 안 나온 데가 많아요. 그러면 3,000짜리 그 소파를 4인용을 놓으면 50cm짜리 의자는 없어요. 여기다 식당 의자 하나 놓는 사람은 없거든요. 기본 한 70, 80cm를 잡아먹거든요. 여기는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집 주인인데 이쪽 방향에 놓는다면 여기다가 뭔가를 처리를 할 건데, 그거는 제가 그냥 영업비밀상 얘기해주고 싶진 않고 만사에 그거는 저희 고객님들께,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저 위치에 놓는 거를 여기로 해서 이 문을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기다 시계 달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이렇게 꺾어도 되고 반대 방향으로 꺾어도 되고, 저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여기다가 딱 1인치 하나 놓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냐, 저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분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기는 싫어요. 네. 근데 반대로 이쪽에 놔도 상관없는 게, 우리 염 실장이 얘기하겠지만, 이건 이제 커튼편에서 얘기하겠지만, 메가 차르르 하는 걸 하면 사실 낮에도 채광만 방해 안 한다면 얄쌍한 그런 우리가 말한 두꺼운 겉지가 아니면 1년 내내 치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또 어떻게 보면 이쪽에다가 소파를 놓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근데 이거는 항상 얘기했어요. 옛날 롯데캐슬, 그 다음에 부영 계열, 그리고 중흥 S클래스의 이 문이 왜 우리 이과 신랑들을 조금 애매하게 사람을 잡냐면, 이 센터는 이쪽 안에 센터니까 여기에다가 TV를 걸면 이쪽은 센터가 맞지만 전체를 인지하는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몸이 왼쪽으로 좀 쏠리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제 이과 동기 중에 몇 명은 이거 그냥 쌩 까고 이거 그냥 무시하고 전체 센터에다가 맞추자, 이렇게 하면 또 여기는 이만한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 공간은 또 상대적으로 좁게 나오니까 또 오른쪽으로 몸이 쏠리는, 그러니까 센터 맞추는 게, 저희가 요즘에 막 소파 놓고 양쪽에 1인용 이런 식의 센터 맞추는 거 안 하고 오히려 언밸런스한 게 맞는데, 아직 TV는 센터 쪽에 놓는 게 심리적으로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될 바에는 제가 아까 말한 이거 마감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차피 뷰가 저쪽이 훨씬 산도 보이는 거 알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TV 단자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TV 구멍 뚫어서 싫어서 저희가 요즘 못하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사모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5년 정도는 사셔야 돼요. 5년 뒤에 벽지 다 새로 해. 그때 만약에 매도를 치시면 그때 매수자가 벽지를 새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TV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그래서 색깔도 완전 새하얗지 않기 때문에 너무 누드처럼 보이지도 않고 주변 여백들이. 그래서 저는 이 집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향 전환이 가능한 코너로 저쪽을 저 문까지도 조금 활용을 해서 아예 저쪽으로 뷰를 살리는 동시에 여기는 TV가 몇 인치였죠, 사장님? 자, 이분들은 65인치인데 지금 여기저기 가구를 또 새로운 전자제품을 살리라고 TV를 큰 걸로 안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높이는 나중에 만약에 TV를 여기다가 달아 놓으셨을 때 한 80인치 이상, 77인치 이상까지도 어색하지 않은 그 높이에 좀 높여서 다르라는 거지. 왜냐면 구멍 8개밖에는 싫거든. 왜냐면 내년에 갑자기 블랙 프라이데이 때 85인치가 300 얼마밖에 안 하네 하고 사면 그때 이 구멍을 똑같이 이용을 하면 이제 이 TV가 마치 꺼져버리는, 바닥에 붙어있는 그런 양상이 생기니까 65인치 TV를 다시는 안 사실 거예요. 지금 있는 걸 가져가는 거지. 적어도 77인치 이상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상담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서. 거실은 이거 설명해 주실 거죠? 어차피 이 천고가 높아 보이는 이유가 이 되게 슬림하게 붙었어. 나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제가 이따가 모자라면 여쭤볼게요, 염 실장님. 일단 커튼으로 넘어가시죠. 는 좀 어떨까요? 우선은 FM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이제 블라인드냐 커튼이냐를 먼저 고민하실 거니까 블라인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늘 말씀드리듯이 3베이 그냥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를 써서 제품의 종류를 뭐 콤비나 우드 블라인드를 써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커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겉지 커튼 하나, 속 커튼 하나에서 이 셋업을 좀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에 와서 느낀 이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체 세대에 통일되는 건 아니고 항상 저희는 그래도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들께 이제 어드바이스 해드리면서 조언해드리면서 촬영하다 보니까 이 집에 느낀 점은 아주 명확한 장단점이 한쪽은 완벽한 단지 뷰, 한쪽은 완벽한 뿅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너무 겉지 속지를 써서 집을 좀 헤비하게 가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가 많이 하는 메가차르르 같은 겉지에 기능이 있는 두툼한 속지를 써서 소파 자리를 좀 반대쪽에 두신 다음에 그냥 오른쪽 커튼은 늘 걷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히려 겉지 속지가 들어가면 업체들의 견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겠죠. 저희가 돈 받기에는 겉지 속지가 무조건 좋은데 너무 헤비한 거야. 왜냐면 얘네들은 사실 거의 거쳐져 있을 거거든요. 층도 높으시지 이쪽 뷰는 완전 뻥뷰예요. 앞에 뭐 건물이 올라올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겉지는 거의 버리는 돈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또 이쪽은 자주 가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뭐 이제 조금의 침해가 있고 지금은 낮 시간이니까 잘 안 보이지만 이거 지금 되게 가까운 거거든요. 저녁이 되면은 서로 조금 더 간섭이 심해지거든요. 저녁 되면 네. 그러면 여기다 또 정석대로 내가 겉지 속지를 사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달린 속지로는 쟤를 커버를 못해요. 그냥 속지는 태생이 좀 재질이 좀 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그럼 겉지를 쳐놔야 되니까 집 자체가 좀 답답해 보이겠죠. 무슨 뜻이냐면 겉지 속지라는 정석을 산 것 같지만 이쪽 동을 가리기 위해서 겉지는 늘 닫혀 있을 거고 답답한 집, 이쪽을 열게 하려고 겉지를 늘 걷어두면 이거는 버리는 겉지가 되는 거죠. 약간 삐꼬처럼 막 언밸런스해 보이겠네. 맞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막 통장에 막 한 800억씩 있어. 뭐 그 정도 돈은 버려도 되는 거지만 알찬 예산으로 집을 꾸미기에는 우리 고객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겉지 속지를 다 사는 건 좀 버리는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닫아놓는 겉지를 빼버리고 그럼 이 속지가 기능이 좋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지를 차라리 두껍게 사셔서 저희 말로는 메가차르르라 그러죠. 사실 우리는 속지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지를 두꺼워지는 게 보통 차르르라고 하고 그 차르르를 정말 더 고밀도로 만들어 놓는 게 메가차르르라고 하는데 이 메가차르르 커튼만 한쪽 이렇게 쳐놓으면 그냥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낮에는 속지 쳐놓은 것 같은 거고 저녁에는 겉지 없이도 차단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밝은 집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낮 시간에 늘 걷혀 있다가 뭐 저녁이 됐을 때 굳이 나 이거 뷰 보는 시간 없어. 그럼 이 차르르도 이렇게 닫아놓으면 그냥 낮 시간의 느낌인 속지를 다 닫아놓은 것 같은 집이 나오니까 그냥 너무 어둡거나 좀 벌키한 집보다는 좀 화사한 집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뷰 좋은 집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영향 있나요? 네. 사실 여기 지금 문이 존재하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업젝트잖아.
근데 사실- 여기에 겉지가 또 있어. 맞아요. 그럼 조금 거칠스럽기도 그러면 하고. 또 투머치가 되지 맞아요. 않을까?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보통 차르를 하나를 쓰시는 분들은 좀 얇게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근데 겉지 속지를 다 쓰면 이 커튼 박스를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센치로 보면 한 15cm. 여기가 커튼 박스는 큰가요? 적당합니다. 15cm 정도라. 딱 표준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문틀까지가 10cm예요. 그리고 문틀을 오버하는 게 15cm. 이거 생각을 못했네. 겉지 속지를 쓰는 분들은 여기까지 커튼의 볼륨이 나와 있을 거고 차르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뒤쪽으로 달 수 있으니까 한 10에서 12 그렇다고 또 너무 붙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핸들에 간섭이 있으니까 그러네. 한 요 정도까지만 차르르가 나와 있을 거고 겉지 속지는 요 10cm 안에 못 넣죠. 좁아서 못 넣어. 한 15cm 커튼 박스를 다 활용할 거라 조금 거추장스럽긴 합니다. 이게 걸리적거리나. 문이 오히려 되게 좁아 보이겠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시고 그럼 우리 단지들은 다 이게 있어야 되니까 다 겉지 속지 말고 차르를 해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세대의 차르르는 굉장히 유리한 커튼이고 또 어떤 집들은 겉지 속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렇게 전부 다 사세요 절대 아니고 여기 기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그거랑 좀 다른 조건이야. 나는 조금 겉지가 필요해. 그런 분들은 겉지 속지를 쓰셔도 무관하신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블라인드를 네. 많이 할 것 같은데 블라인드.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좀 얘기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누드 부분 있잖아요. 네. 이게 누드 부분이 여기가 너무 아까운 게 네. 이 누드 부분이 되게 좁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그렇죠. 창이 크게 잘 빠진 거죠. 그러니까 눈을 커 보이게 더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렇지 않아도 눈은 큰데 눈을 더 작아 보이게 하는 행동이 블라인드가 아닌가요, 원래? 아무래도 그렇고, 근데 사실 저는 여기까지 블라인드를 못 하잖아요, 염실장.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이질감 때문에 잘 안 하시죠. 왜냐면 블라인드가 여기까지 커버가 되면 여기서 색깔이 보이는 거랑 여기 뒤쪽에서 색깔이 보이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그림자. 그래서 보통 블라인드는 창틀에서 한 5cm 정도만 빼시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해요. 그러면 지금 딱 서 계신 그 위치에 얇은 누드 공간이 사실 걸리적거릴 수는 있겠다. 맞아요. 근데 또 커튼 싫어하고 블라인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튼이 여기까지 가리는 걸 또 답답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개인 취향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저희는 뭐 만인을 위한 홈스타일링이 아니니까 네.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전 벌써 머릿속으로 너무 하얀 거 말고요, 사모님. 오히려 이 색깔 되게 예쁘거든요. 약간 샌디한, 약간 오트밀스러운 그런 우리 쇼파고른 색깔하고 비슷한 이걸로 이렇게 해서 그냥 도화지를 아예 그냥 마감 쳐버리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또 뭐 이 부분도 설명을 해야죠. 뭐 사실 전동을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역시 이거는 공통적으로 보면 전동을 하면 좋냐 아니냐 이거는 개인 취향이신 거고 저는 우리 고객님 세대는 사실 전동을 많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전동하면 두 개가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쪽은 열어놓고 이쪽은 닫아놓는 맞아요. 게 힘들다는 거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기가 제가 이제 수긍을 해드리면 저는 연출적으로 아마 이 소파 자리는 많이 그러니까 많이까지도 아니죠. 한 요 정도까지는 닫아두시라고 할 것 같아요. 살랑살랑. 네, 한 3분의 1까지. 그리고 낮엔 얘는 진짜 걷어두셔도 되거든요. 근데 전동은 그렇게 개별 구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닫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여기까지 와 있으면 얘도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게 같이 움직이는구나. 물론 제 지식이 짧은 건 아닙니다. 야 어디는 단독으로 되던데? 저희도 가능은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채널을 따로 잡아야 되고 채널을 따로 잡으려면 모터가 2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거실의 전동이 아니라 거실 1의 전동, 거실 2의 전동이 되는 거죠. 왼쪽 커튼 따로 오른쪽 커튼 따로 사서 이걸 편계형으로 쓰시면 개별적으로 조정은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전동 쓰겠어. 근데 따로 작업해줘. 그럼 그냥 모터 2개 팔면 되는 건데 보통 대부분의 업체들은 그렇게 권장하진 않죠. 그래서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전동보다는 그냥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세팅하시는 걸 더 권장해드리고 만에 하나 나는 그냥 전면이 뻥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전동 쓰겠어. 그러면 전동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 코드는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코드를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코드는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지니까. 가려지고 바닥면만 따라와서 기역자로 90도로 꺾어서 여기다 꽂으시면 뭐 그렇게 지저분해 보일 정도의 거리는 전혀 아니십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너무 먼 데는 TV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거리가 멀고 요 정도면
미리 말씀드리면 그럼 이게 베스트냐? 아니죠. 제일 베스트는 이쪽 면에 있는 게 베스트고 맞아요. 그럼 얘는 나쁜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양호한 겁니다. 워스트는 이제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양호만 가도 좋다. 주방은 염 실장님 조금 뒤로 가서 한번 찍어주시면 조명 사실 이거 예쁘거든요. 저 원래 어디 가면 맨날 조명 바꾸라는 얘기는 하는데 조명 이뻐요. 근데 위치가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냥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84A 타입 분들이 우리 이렇게 식탁 놓을 거야. 모델하우스도 이렇게 돼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중흥이 원래 이렇게 뭐 whatever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놨을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한 모세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확히 식탁으로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10cm가 더 높은 이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모짜렐라 치즈 거실 하지만 여기는 오히려 다시 압축시킨 호두 과자 이렇게 비유를 한 게 여기가 너무 짧아요. 이 스퀘어가 1600짜리라고 보셔도 돼요. 요즘에 1600짜리 식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으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주변에 있는 입주민들 중에 우리 사모님들은 2000이면 2000을 원했지 1800이 기본이더라고요. 우리는 신혼부부라서 큰 2인 식탁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어차피 손님들이 오면 또 6인 체제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가로로 놓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식탁만 가로로 놓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홈 스타일링을 통해서 다른 몇 가지 아이템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메꾸는 걸 하는데 그건 안 알려주지. 영상으로. 그건 직접 오신 분들.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주문 제작으로 여기다 식탁을 하나 놓긴 할 건데 이 폭이 지금 이거는 지금 1600 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의자 튀어나온 거는 간섭이 생길 정도로 좁은 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부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 공간이 한 1300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사실 이쪽에 무조건 벤치를 놔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진짜 딱 1600짜리 식탁에 최적한 게 아쉬운 거지 여기가 좁은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 조명은 여기 입주민들이 뭐 입엽을 통해든 아니면 좀 똑똑한 같은 입주 예정자분들한테 조언을 얻든 이게 어떤 단지들은 이거를 그 기가 막히게 돌릴 수가 있어요. 90도로. 이게 지금 되는지 저는 몰라요. 왜냐면 이걸 돌렸을 때 벽질 유실이 생기면 불가능한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아마 여기에 있는 수많은 입주 예정자분들이 이 방향을 바꿔놓으려고 할 건데 문제는 그냥 식탁을 놓으면 그게 바로 동선 때문에 표가 나기 때문에 되게 어색해요. 꼭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으로 쫓겨난 느낌이 날 거예요. 아니면 너무 욕심이 과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집은 작은데 식탁은 큰 거 사고 싶나 보지? 이런 약간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 요 공간을 제가 어찌 자세히 얘기는 안 해드렸지만 요 공간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뭔가로 막는 형태를 가서 아예 이 자체가 우리가 보통 요즘 알고 있는 84 타입의 한 2200 정도 되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식의 느낌을 주시면 되고 큰 그런 주방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는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없는 집도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옵션을 신청 안 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안 하겠지. 그분들은 이것도 안 돼 있을 거야. 이것도 옵션이니까. 그래서 우리 호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사전 점검을 갔는데 이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여기는 홈바와 이 아일랜드를 이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갔었어요. 어떻게 갔냐면 얘가 위치가 오히려 이제 좀 더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이 선에 맞춘 거예요. 아일랜드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탁 자리가 좀 더 확보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어져 있는 이 홈바가 오히려 아일랜드 높이하고 같아서 이런 같은 색상을 차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몸인 것처럼 하는 것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거를 옵션으로 신청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였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100만원? 그러면 저는 이거는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할만하겠네 하고 신청을 얘랑 세트로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성을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손해볼 짓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방 전체 색깔로 보면 이따가 염 실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넓어졌어요. 이런 아이보리틱한 베이지틱한 색깔 다 빼버렸고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약간 샌디한 톤을 했는데 여기는 사실 샌디보단 좀 어두워요. 이게 바로 포스코가 잘 썼던 자재 색깔들이에요. 약간 이걸 뭐라고 했더라? 이거를 샌드 그레이라고 했다. 샌드 베이지 말고 샌드 그레이. 그래서 이 그레이 색상이 되게 세련돼 보여요. 사실은 얼마 전에 입주한 아파트로 따지면 곡반 정도 하늘채가 이 색깔로 돼 있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 실망하셨어요. 처음에. 요즘엔 다 하얗게 넓어 보이게 하는데 왜 이 색깔을 하냐. 근데 결국은 입주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얘네들 색깔 때문에 바닥이 더 하얘 보여서 인테리어 된 집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조명만 좀 예쁜 걸로 바꾸는 순간에 이 자체가 일부러 인테리어한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색깔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까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단부에 있는 어두운 거는 조금 어둡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먼지 쌓이는 거. 그래도 우리 예전에 지금 계속 얘기했던 호반처럼 아예 위에가 뚫려 있는 형태보단 나은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건 먼지 쌓이거든. 이 먼지 잘 안 닦아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는 차라리 위에까지 그냥 다 이런 식으로 마감되어 있는 게 어떨 뻔했나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크게 불편을 느낄 정도로 뚫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말씀만 드려본 거예요. 손을 안 대시는 게 더 나아요. 세련돼 보이네요. 그래서 주방 쪽은 크게 얘기할 건 없고, 냉장 고정 이제 우리 조우리 팀장님한테 하신 분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 제 생각인데 저 색깔에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샌드 그레이 톤으로 아예 옵션인 것처럼 똑같이 맞추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주방은 끝. 프릭은 어떤가요? 사실 여기 이 설명을 저희가 좀 자료화 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아주 제가 설명드리기가 좋은 타입의 주방인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 고객님 댁에 어떻게 하세요 마세요 나중에 조언해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게 딱 그런 거예요. 이건 아마 입주 아파트 입주 준비하시거나 커튼 블라인드 필요하신 분들의 공통 고민이실 것 같은데, 그냥 고객님들의 말을 빌어서 제가 쓰면은, 실장님 주방에 블라인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제가 그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장난처럼 말씀드리는 건, 고객님 판매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난처럼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다 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항상 그때 조언해드리는 게, 우리 말 말고 의뢰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기준을 먼저 잡으셔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장사하는 사람이 사래니까 사고 사지 말래니까 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의 기준을 잡을 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주방에 이렇게 서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때 나랑 눈을 마주치는 유리가 있어. 그때는 기왕이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유리가 거기다가 거실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집 주방이랑 다른 집 거실이 마주보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는 제품을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집은? 사실은 여기는 이제 더블 거실이 보이는 상태인 거죠. 오른쪽에 가까운 거실, 왼쪽에 먼 거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광학렌즈로 네. 찍어서 그렇지 원래 비율대로 하면 먼 건 아니네요. 그쵸. 오른쪽 거는 조금 가깝고 왼쪽 거 조금 멀죠. 사실 이렇다라는 건 우리 고객님 댁의 전면은 전면동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면동에 가까울수록 뒤쪽에 동이 많고, 뒷동에 가까울수록 주방 쪽은 뻥 뚫려 있고 앞에 동이 많습니다. 그러네. 이거는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장단점이 공존하죠. 그렇죠.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 뒤에 동이 많아? 난 전면동인 거예요. 내 뒤에 동이 없어? 난 뒷동인 겁니다. 앞에 아파트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만약에 질문 자체가, 야 염실장 우리 주방에 블라인드 해야 돼? 그럼 전 하시라고 추천. 여기는? 맞아요. 근데 어떤 집은 야 우리 집 주방에서는 저기 멀리 막 진짜 막 수백 메타 떨어진 아파트들밖에 없어. 다른 단지들이야. 또는 뭐 산이 보여. 앞에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어. 그런 집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드려요. 근데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나뉩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을 때 진짜 안 하시는 집들, 그 집은 그냥 뷰가 블라인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 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겠어. 그런 분들은 왜 하시냐면, 그때부터는 얘네들이 인테리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해도 되냐 안 되냐보다는 사실은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예쁜 집을 원하잖아요. 이왕이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추가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분들은 여길 왜 하냐라고 딱 접근을 했을 땐 그냥 온리 디자인입니다. 야, 나는 뭐 저 집에서 보이는 거 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이 주방에 유리가 뻥 뚫려 있는 게 싫어. 여기다 블라인드 하나를 달아서 나는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좀 해줄 거야. 나는 저녁에 유리에 이렇게 집 내부가 비치는 미러링 현상이 싫어. 나는 여기다 블라인드 하나 내려서 예쁘게 갈 거야가 주방에 블라인드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방금 말씀드렸던, 야, 나는 사실 주방에 블라인드를 다는 게 예쁜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집은 저 집에서 간섭이 있으니까 나는 겸사겸사 달게. 네. 이게 두 가지 이제 의뢰신 거죠. 근데 여기 두 가지 의뢰 다 이제 저희가 좀 조언해 드리는 건, 네. 뭐 디자인 때문에 블라인드를 다시던, 디자인 사생활 침해가 있어서 다시던, 우리는 이 주방 블라인드를 단순히 개수대 앞에 있는 주방창, 설거지를, 식세기를 돌리는 주방창이 아니라 거실 인테리어의 한 파트로 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쁜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예쁘다라는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해요. 뭐 누구는 A라는 블라인드가 예쁠 수 있고 누구는 B라는 블라인드가 예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객님 댁에 완벽히 추천해드리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우드 블라인드를 추천해드리겠죠. 전 색깔은 저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이거랑 일자. 우리 루카 부장님 말했던 뭐 샌드 그레이, 저희 말로 저희 우드 블라인드 코드로는 애쉬 그레이라고 하거든요. 애쉬 그레이. 그래서 애쉬 그레이 톤의 우드 블라인드를 넣어놓으면 꼭 블라인드 업체에서 블라인드 산 게 아니라 그냥 건설사 옵션처럼 들어가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되면서. 염 실장이 우리 맨날 세팅할 때 네. 이거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였죠? 아무래도 이렇게 라인을 좀 맞추려고. 라인 맞추려고. 네. 실제로 저희가 설치될 때는 끝까지 다 설치를 해드려요. 근데 이제 실생활 구간에서는 얘네들을 조금 올려서 그냥 내가 서 있을 때도 개방감이 좋기도 하고, 대신 저런 위쪽에서 사생활 침해가 안 되게끔 한 요 정도 라인 맞춰서 내려놓으면 훨씬 더 깔끔하실 거고, 뭐 그건 이제 개인 취향 차이시니까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색상 정도는 너무 밝은 화이트 톤보단 이런 애쉬 톤, 그레이 톤 써주시면 아마 굉장히 예쁘실 겁니다. 물론 우드를 100% 좋아한다는 전제는 아니시니까 그냥 우리 고객님 댁 기준의 추천은 전 우드 블라인드 애쉬 그레이. 또 이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 영상마다 설명드리는데 이 영상만 보신 분들도 계시거든. 아, 이거 물 튀면 어떡해.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실제로 그 질문도 되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주방 같은 데는 예쁘게는 우드 블라인드, 무난하게는 콤비 블라인드를 많이 추천해드리거든요. 우드 블라인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을 쓰시는 공간이니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지. 두 가지 답변인데, 아까 제가 실생활 영역에서는 이 정도 올려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개수대가 오케이. 샤워기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로 이 개수대 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위까지 틀 일이 없고, 뭐 옛날처럼 진짜 막 뭐 설거지를 많이 하는 세대보다 뭐 식색이 있는 집들도 있어서 여기 물을 많이 안 쓰시기도 할 거고, 제가 농담처럼 말하는 건 여기 올라가셔서 샤워하실 거 아니면 여기서 막 물 튀고 막 정말 여기서 막 세수 막 분노의 세수 하시고 막 분노의 이런 거 설거지만 아니면 안 하면 얘가 뭐 손상될 정도로의 그런 이런 수분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전에 우드 블라인드보다 계속 요즘 우드 블라인드 자재들이 발전하지 많이 않나요? 좋아졌죠. 많이 좀 좋아졌죠. 코팅도 되고 그러지 않나요? 예전에 그 습기에 약했던 우드 블라인드는 합재에다가 랩핑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 이게 좀 터지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생목에 칠만 한 다음에 스테인 처리까지 다 하거든요. 저희 것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우드 블라인들이. 그래서 습기에 너무 노출되는, 정말 막 옆에서 샤워하는 뭐 욕실이나 뭐 화분에 물을 호수로 주는 베란다 아닌 이상은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염실장이 거기 한번 서보세요. 네. 제가 지금 가구적인 얘기도 하나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식탁을 어쨌든 세로로 놓는 분들이 많으세요. 난 이거 안 바꾼다 방향. 나 그냥 여기다 식탁 1600짜리 하나 사서 놓을래. 1800짜리 좀 튀어나와도 무슨 상관이야. 난 막 그렇게 막 신경 쓰는 사람 아니야. 나 그냥 하라는 대로 할래.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아. 난 소파 조그만 거 놓을 거거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게 아니죠. 그쵸. 그분들이 근데 알아야 될 게, 이 거실과 주방이 한 몸이에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로로 식탁을 놓으면요, 의자가 실드를 쳐주지도 못하고, 제가 말했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여기에다는 좀 좋은 커튼을 달고, 저기에다가 제가 한 번만 이 표현 쓸게요. 그냥 서비스로 받는 싸구려 블라인드를 달면
거실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좀 아깝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짝 3분 남았으니까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지금 루카 부장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뭐 보통 이런 조그만 창들은 입주 시장에서 뭐 입주 박람회나 기타 뭐 입주 특혜들 받아보시면 업체들이 서비스를 많이 넣어놔요. 저희도 물론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괜히 팔고 싶어서 서비스를 빼려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서비스를 받는 데들은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는 데보단 조금 가려지는 곳들에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우리 고객님 댁으로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서비스를 해줄게 그랬을 때 뭐 주방보다는 차라리 세탁실이 좋은 거고, 그리고 주방 같은 데는 서비스를 안 받으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고급스러운 블라인드를 사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서비스를 해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얘가 저기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연동되니까. 맞아요. 분위기가. 자, 이제 안방인데 안방부터는 조금 제가 농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하나의 오차라도 생기면 안 돼요. 사모님, 제가 지금 사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계속 홈스타일링 하니까 여기 원래 붙박이 하려고 하셨어요? 안 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왜 제가 오늘 같은 날 제 실직 직원을 안 데리고 온지 아세요? 네, 오늘 같은 날 저는 붙박이 할 거예요. 이런 분들도 전 100% 할 거예요도 막상 토요일 날 사전 점검 때 오면 왜 이렇게 작아? 그러면서 저희 실직 기사가 옆에서 네, 지금 이렇게 해서 견적 내드리면 되죠 하면 저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저희 죄송한데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게 시간 낭비야. 우리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런 애매한 상황에 인원을 투입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왜냐면 분명히 붙박이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거 한번 비춰주시면 임 실장님,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여기가 원래 화장실 자리고 여기가 드레스룸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화장실이 돼 있고 여기가 지금 드레스룸 자리인 게 이게 참 애매한 게 정사각형의 드레스룸이에요. 근데 작은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원래 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으로 얼마나 커요, 그죠? 근데 제가 사모님도 여기 뒤로 오시면 되는 게 제가 잠깐 여기서 그냥 계세요. 제가 제 난방을 가져올게요.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제가 아까 벗어놓은 옷걸이를 제가 깜빡해서 안 챙겼지만 어쨌든 한번 이번에 봉담 우리 중분들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해야겠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수없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건 지금 사실 옷걸이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넓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옷이 안 걸려요. 저희 남자들, 여자들 블라우스랑 바지 정도가 걸리지 이게 실제적으로는 빼야겠다. 이렇게 걸리거든요. 옷걸이에 한 요 정도에. 이게 만약에 사모님 겨울 파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더 부풀러 있죠. 자체가 이렇게 공기 후가시가 들어가니까 일부 말씀은 안 되죠. 이 걸려요, 안 걸려요? 얘가 여기 달려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건설사 옵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가구, 리바트, 한샘, NX 이런 붙박이도 속4경은 550 정도 되는데 그것도 최소의 공간이에요. 그것도 딱 우리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나 남방 정도 셔츠가 걸리는 깊이에요. 저 아이들 방에 침실 2, 3에다가 붙박이 옵션을 신청하신 분들은 사전점검 때 만약에 옷걸이를 가지고 여기가 지금 사전점검이 여름이라는 게 좀 불리한 게 여기가 만약에 겨울이었으면 지금이 그러면 파카를 한번 이렇게 대보기만 해도 이게 문이 안 닫힌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이거는 저희 브라스코에서 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온 시스템들은 벽에다가 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여기에 봉이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붙박이로 따지면 이거 옷 다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뭐 고객님은 오늘부터 이미 보시지만 제가 편집해서 올리는 그날 이거 보는 분들이 다시 모델하우스를 VR 모델하우스를 누르실 거예요. 거기 보면 옷들 다 대각선으로 돌아가 있어요. 치마도 돌아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보통 사모님이나 제 와이프 같은 여성분들이 대부분은 여기다가 승현이 옷 쫙 때려박고 여기는 신랑 옷 밑에다 놓고 아니다, 신랑은 키가 크니까 위에다 놓고 애들은 밑에다 놓고 안돼. 이거 여기에 옷이 몇 개 만약에 무슨 네파나 노스페이스
K2 파크 하나가 있으면 아마 여기 하나가 걸릴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런 점은 제가 매번 사전 점검 때마다 영상 때 많이 강조를 했는데, 차라리 이게 좀 저렴한 제품으로 돼 있거나 중간에 연동이 안 돼 있으면 얘네들 조금 흔들거리더라도 센터 쪽으로 좀 당기면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사장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번에 우리 중흥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저 안방이 만약에 침대 2개를 놓고 싶어 하거나 큰 침대를 놓고 싶어 하면 되게 좁아 보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지금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불은 압축시키면 영원히 압축되잖아요. 결국은 이쪽 한쪽 있죠. 이 2개를 철거를 하고 이쪽 한쪽을 붙박이를 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여기가 그렇게 짧진 않아요. 8자 정도가 들어가요. 즉 8자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2통짜리 정도는 들어가니까 긴 옷장과 이불장 정도는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밖으로 한번 다시 나갈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쪽에다가 이제 이불장 하나를 짤 수가 있다는 게, 그 폭이 한쪽은 너무 얕고 한쪽은 깊기 때문에 저쪽 한쪽을 붙박이화 시키는 게 제 생각이고, 스타일러장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분들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스타일러장 놓는 걸 왜 반대하냐면, 이거 옷을 걸기 위해서 온 집에 먼지를 다 떨어뜨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조금 생각을 했으면 하고,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만약에 여기 이 영상을 보신 입주 예정자분들이 이 집을 나중에 나는 봉담에서 계속 안 살 거야, 나는 비과세 2년 끝나고 이거를 매도치고 다시 수원이나 동탄이나 뭐 저쪽 안산이나 다른 데로 이사 갈 거야, 직장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솔직히 붙박이 하는 게 맞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 거 붙박이 사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디에 가서도 붙박이를 하세요. 왜냐? 지금 다른 아이들 방에 있는 붙박이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동 관련된 것도 조금 신경 쓰이고, 다행히 입식 화장대로 바꿔서 여기가 서랍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또 중흥이 조금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냐면, 이런 식의 진짜 화장대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작은 옵션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냥 서랍 큰 거 3개 했었어야 돼. 그래야 양말, 반스, 막 속옷 이런 거를 많이 넣으니까. 저 작은 서랍은 잡동사니만 들어가요. 큰 서랍을 더 좋아하세요, 사모님들이. 원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예전부터. 여기서 화장을 누가 하냐, 얼굴이 제일 못생기게 보이는 제일 그늘진 곳인데. 근데 막상 이거를, 사실 이거 자체를 장으로 짜주는 게 최고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또 화장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왜 화장대를 없애서 하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맞춰둘지 모르는데, 사장님 이거 옵션이었나요, 화장대가? 이거는 기본 제공이죠, 여기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꾸 호반을 언급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사전 점검 찍었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청약을 했던 데라서 비교하기가 좋은 게, 차라리 여기가 아예 비어있게 옵션화도 있으면 여기까지 다 길게 붙박이 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러는 안 보이게 저 끄트머리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다가 붙박이를 놓는 게 왜 유리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이게 거실을 아까 제가 모짜렐라 치즈처럼 옆으로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바람에 얘도 넓어졌어요. 원래 84 타입이 3600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기가 3800 나와요. 40평형만큼 크게 나왔어요. 즉 12자로도 모자라고 12자 반장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붙박이를 4통짜리를 짜고 그 옆에 스타일러장이 사실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스타일러장을 놓는 게 아니라 붙박이를 다다다다다 하고 끝에 있는 반장 있죠. 여기다가 약간 우리 원슬라이딩 중처럼 이런 브라운 거울 같은 거 하나를 달아서 여기서부터 복도를 2배로 길게 하는 뭐 그런 장난 아닌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침대 위치가 여기냐 여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하니까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붙박이를 조금 추천드리는 바인데, 옷이 없다 그러면 저쪽에 그냥
일부만 철거해서 붙박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패브릭은 좀 어떨까요? 패브릭은 여기는 두 가지 정도 제가 조언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이것도 이제 우리 입주자님들, 고객님들의 질문이죠. 야, 대부분 사람들이 안방 안에 커튼을 하던데 우리는 블라인드 하고 싶어. 블라인드 하면 안 되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되는 건 없죠. 다 가능하십니다. 다만 왜 커튼을 업체들도 권장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안방은 커튼을 선호하시냐면,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단 구조적인 특징이에요. 왜냐면 보통은 입주 아파트들은 올 확장형이고 안방에만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좋아하시는 블라인드를 딱 달아놓으면은 설치는 나름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날부터 여기를 나가려고 하면 창문을 바로 못 엽니다. 왜냐면 앞에 블라인드가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먼저 올려야 돼요. 맞아요. 보통 블라인드들이 막 한 번에 안 올라가요. 좀 빠른 블라인드들이 한 8번에서 7번 정도? 그리고 조금 오래 걸리는 블라인드들이 30번 정도 당겨야 올라가거든요. 그쵸. 그럼 그걸 다 당기고 창문을 열고, 여기도 이중창이에요. 이중창 좋은 거죠. 이렇게 나갔다가 뭐 예를 들면 빨래를 가지고 오신다거나 뭐 화분에 물을 주고 다시 들어오셔서 창문을 닫고 얘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를 다시 내려요. 안 내려요. 근데 요게 보통 3번 정도만 딱 되면은 그 다음날부터는 이 블라인드는 늘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키까지만.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지도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통행이 있는 곳들은 커튼도 아예 안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커튼은 동선 자체가 이 창문의 방향이랑 같죠.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위로 올리고 창문을 여는 동선이 많다라고 느끼시고, 커튼처럼 옆으로 밀어내고 창문이 열리면 동선이 같기 때문에 동선이 좀 적다라고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통행이 있는 곳들은 아무래도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블라인드보다는 창문처럼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커튼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 블라인드 하면 안 돼요 라는 답변에 대한 거는 요약하면, 통행의 편리함 때문에 오히려 커튼이 더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많이 안 나오고 좀 중흥 S클래스, 지금 여기의 특징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원래 건설사들이 되게 강압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커튼 쪽으로 넘어오면 입주자님들 커튼 고민하지 마, 그냥 무조건 여기까지만 달아 해서 커튼 박스를 딱 막아놔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혀 있겠네. 그쵸, 선택지를 안 줍니다. 근데 우리 중흥은 선택지를 줬죠. 아마 어떤 집은 커튼을 여기까지 빼시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 커튼 박스가 여기는 열려 있어요. 이게 취향적인 부분인데 아주 가끔씩 커튼이 여기서 잘리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이 면 자체가 애매한 거야. 근데 뭐 또 누구는 붙박이를 하시니까 이러면 더 애매해지죠. 붙박이가 이만큼 들어가, 커튼은 여기서 끊겨. 요 두 뼘 정도가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애매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반적인 건설사들은 나중에 저희 시공 사례들도 그렇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가 이렇게 안 열려 있어요. 여기서 딱 끊겨요. 맞아요. 여긴 커튼 박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냐 싫냐 떠나가지고 강압적으로 여기서 커튼이 끊기는 건데, 여기 이제 중흥 우리 입주 고객님들은 예를 들면 나 붙박이 할 거야. 그리고 나 커튼 살 건데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나 이게 너무 애매해. 그럼 커튼을 여기까지 뺄 수가 그게 오히려 되는구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붙박이를 우리는 이 색깔에 맞추잖아요. 네. 이렇게 또 똑같이 샌드 그레이로 애쉬 그레이로 네. 이렇게 해버리고, 여기는 커튼 위에서 안 막이면 이거를 또 새하얗거나 아니면 네이비라는 생뚱맞은 색깔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톤 맞춰서 오히려 이 톤으로 하면 여기가 하나 기역자로 해서 또 도화지가 통일돼서 넓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아마 100% 장담은 못하지만 아마 거의 90%는 제 예상이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는 이건 진짜 중흥 S클래스 안방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장점인 겁니다. 왜냐면 이게 선택지가 없는 것보단 무조건 선택지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렇지. 왜냐면은 안 하면 그만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선택한다라는 건 무조건 장점인 거예요. 아마 붙박이가 들어가 있으실, 붙박이를 할 예정인 분들은 커튼을 절대적으로 일반 아파트 여기서 끊지 마시고 원단 좀 더 쓰시더라도 딱 여기까지 빼세요.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다른 84 타입이면 제가 얼마라고 얘기했죠, 폭이? 보통 3600. 우리가 알고 있는 12자. 90, 90, 90, 90. 여기는 20cm가 더 넓죠. 저희 사실 특징이 이걸 완벽히 마감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염실장하고의 콜라보로 따지면 여기가 이게 있어서 좀 짜증이 나거든요. 이거를 막냐 안 막냐는 이건 개별적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원래 소방법에 의하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얼핏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싸리 여기까지만 붙박이를 짜고 커튼을 아예 안쪽으로. 되게 커 보여요, 집이. 진짜 깔끔해, 되게. 그리고 또 그거 하나는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것도 역시 전 취향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붙박이,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성향은 사실 마감을 치고 커튼이 끝나는 걸 더 선호하는 아니, 사람. 뭐, 둘 다 어쨌든 근데 간에 둘 다- 저 중간에 있는 누드 부분이 맞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엄청 장점이고, 근데 이거를 들으시고 붙박이를 안 하는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럼 나는 붙박이를 안 해. 근데 커튼 박스가 열려있으니까 그래도 커튼을 끝까지 해야지.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네? 굳이 조언을 해드리자면 그럴 때는 또 그냥 여기서 끊어주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붙박이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 정대칭으로 오른쪽은 창문, 왼쪽은 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커튼을 이렇게 쓰시면 뭔가 대칭적으로 좀 비대칭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차라리 오히려 여기 커튼하고 여기다가 염실장님이 좋아하는 뭐 액자를 건다거나 뭐 그러니까 그냥 이 집은 창문에 대칭으로 커튼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요 한 뼘 정도를 제가 아까 재보니까 이게 20cm더라고요. 네. 그 20cm를 빼면 딱 요 스위치까지 가려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차라리 완전 대칭. 이 붙박이가 없는 집들은 이 면이 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나의 좀 데코레이션 면으로 쓰시고 아니면 그 자체도 자연스럽다는 거잖아요. 좁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딱 끊어주면 상대적으로 커튼이 대칭처럼 보이니까 이게 더 예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박스가 열려있네? 그러니까 커튼 끝까지 빼야지가 아니라 붙박이가 들어가는 집은 커튼이 여기서 끊기면 공간이 애매하게 남으니까 그때는 커버 치는 게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네. 붙박이가 없는 집들은 이게 굉장히 널널하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커팅하신 다음에 이게 액자라고 치면 이렇게 예쁜 액자 같은 걸 하나 걸어서 이렇게 데코레이션 월로 써줘도 된다는 거죠. 아니면 왜 우리가 이렇게 두면 여기다 침대 놓으시잖아요, 사장님. 보통은 붙박이 안 하면 저기다 침대 놓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쪽에 헤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장 스탠드만 놔도 다 채워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S클래스의 안방은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할 수도 있지만 커튼을 하는 입장, 그러니까 패브릭을 하는 입장에서는 꾸미기가 너무 좋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귀에 걸면 예쁜 귀걸이고 코에 걸면 예쁜 코걸이가 되듯 여기는 진짜 어디다 거느냐의 문제지 다 예뻐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게 예를 들면 그래요. 커튼박스가 열려 있으니까 뭐 어떤 특정 업체라고는 제가 말할 수는 없고 그런 실제로 다 아닐 수도 있지만 너무 그냥 무지성으로 끝까지 빼고자 하는 분들도 막 계실 거예요. 근데 꼭 제 영상을 보시고 끝까지 뺐을 땐 이런 장점이 있고 커팅했을 땐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그 장점을 기준으로 내 집에 맞추면 돼요. 업체들 말 믿지 마시고 저 말도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의 핵심은 저희 고객들은 거의 다 붙박이 하시거든요. 옷이 많은 여자들이야. 그러면 빼주는 게 좋죠.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짜 항상 요 정도 제가 서 있는 공간이 비어있는 게 걸리적거렸었어요. 저희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이 부분 다 그러시고. 왜냐면은 선택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얘네들 이 새끼들이 다 여기까지만 만들어놔요. 커튼박스를 다른 건설사. 근데 여기는 이게 여기까지가 되니까 이게 끊김 없이 이어지는. 사실 이건 진짜 엄청 큰 장점. 그래서 제가 원래 간접 조명을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싫어하다기보다는 꼭 하라고 얘기는 하진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우리 메이트 조명에 반했던 게, 붙박이 쪽이야말로 간접 조명 다운라이트는 하셔야 되는데, 커튼까지 여기까지가 이어지면, 이 자체가 갤러리처럼 보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 방은 너무 신기한 게,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염실장이 우리 양쪽 방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아까 실측하면 저희 쌍둥이라고 그랬죠. 쌍둥이들이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도 돼요. 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것도 좀 길게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실이기니까? 내가 아까 그 모짜렐라 치즈에 옆에서 다 같이 늘어났거든. 그럼 여기야말로 맨날 제가 난리 치면서 헤드에 있는 침대를 하면 붙박이 문이 안 열린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 안 되는 게 바로 이번에 중흥 84A의 B도 마찬가지인데 A의 이 아이들 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110 몇 타입 40평형대 방 크기하고 거의 같아요. 단지 폭만 이제 한 3, 40cm 차이 나지 중요한 건 이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침대는 여러분 이거는 방이 길어져도 어쩔 수 없는 게 무조건 여기에요. 사장님 무조건 침대는 여기에요. 이거 없어. 이거 방 작아 보여요. 무조건 요 통로를 살려 놓으시는 거고. 근데 제가 헤드에 있는 침대를 원래는 왜 경고를 했냐면 헤드에 있는 침대를 놨을 경우엔 그게 설사 15cm만 되더라도 다른 아파트들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지금 방이 요만큼이 더 짧거든요. 거실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침대가 여기까지 나오면 붙박이 자체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헤드에 있는 침대를 놓게 되면. 근데 우리는 이게 40평형태처럼 길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붙박이를 나중에 뭐 저희한테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뭐 어디 다른 업체에서 하신 분도 많은데 이건 기본적으로 580 정도를 잡아먹으니까 580에서 600을 뺀 상태에서 침대 헤드에 있는 거를 놔도 문 열리는 간섭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 걱정이 지금 없어요. 다른 신축 아파트들은 지금 다 그것 때문에 머리가 터질라 그러는데 근데 다른 쪽으로 문제가 생겼어. 문제보다는 조심해야 될 부분. 염 실장이 이거 창문 되게 큰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반창 중에 큰 반창이죠. 근데 헤드가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교집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헤드 없는 침대가 더 예뻐요. 방이 넓어 보여요. 그래서 2층 침대 같은 거를 놓는 게 안 어울려요. 왜? 오히려 창문이 작으면 티가 안 나는데 대림처럼 창문이 이렇게 크거나 아예 통창이 있거든요. 이거 가리는 순간에 되게 짐 가져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중흥에서는 크게 제가 지금 조심하셔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창문이 크다 커튼 쪽하고 잘 얘기해. 가구 쪽으로는 큰 이상 없어. 하다못해 피아노를 놔도 돼. 저기에다가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싶어. 양쪽 방 다 똑같아. 한번 다녀오세요. 염 실장님. 네. 이쪽 방은 폭이 1657이면 거기는 2829면 거기는 2908. 솔직히 말해서 한 7, 8cm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끝. 패브릭은 어떨까요? 네, 창호 쪽, 블라인드 커튼 쪽도 똑같습니다. 사실 방의 사이즈가 쌍둥이인 것처럼 블라인드 사이즈는 정말 센치까지 아예 똑같습니다. 가로 200,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창틀 가로 200cm, 높이 한 160cm 정도고 사실 여기서 제가 뭐 어떤 걸 하세요, 커튼을 하세요, 블라인드를 하세요를 조언해드리기보단 한 가지 정도 지금 집중적으로 조언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대부분 요즘 입주 아파트들은 반창집들이 많거든요. 반창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의 허리 정도나 뭐 허리보다 조금 더 위에 이런 배나 가슴 정도까지 창이 올라와 있는 걸 반창이라고 하고 네. 또 반창밖에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전체 창들은 구축 아파트에 많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걸 보통 전체 창 커튼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전체까지 내려온 분들은 크게 고민 안 해요. 그냥 커튼 필요하신 분들은 커튼 하는 거고 블라인드 필요한 분들은 블라인드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턱이 올라와 버리면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커튼이 필요했던 사람들도 블라인드로 바뀝니다. 창이 작으니까 우리는 커튼을 좋아하는 집이야. 근데 우리 집 창이 좀 작네? 그러니까 나는 블라인드 해야지로 넘어가시는데 그게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창의 크기 때문에 커튼이냐 블라인드냐를 정하시는 건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방의 창이 반창이야. 근데 이 방이 서재로 쓰십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블라인드로 가시면 돼요. 그 어떤 블라인드를 사야 되냐? 그건 개인의 취향이겠죠? 뭐 빨간색 블라인드 사시든 노란색 블라인드 사시든 그건 개인의 취향이고 근데 이 방이 뭐 예를 들면 우리 8살 아이가 여기서 잠을 자. 근데 우리 아이가 공주님 뭐 예를 들면 뭐 공주님이라고 쳐서 막 아이가 막 예쁜 거 해달래.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 창이 작으니까 블라인드 해놓는 거예요. 막 우드 블라인드 뭐 이렇게 따님은 막 예쁘게 해달라는데 이게 또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럴 땐 창이 반창이냐 전창이냐가 아니라 이 방을 쓰는 8살 공주님의 분위기에 맞춰서
전체 커튼을 해줘도 되는 거고 반창 커튼을 해줘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창이 작다라고 블라인드를 한다라는 게 법으로 돼 있지가 않아요. 이건 개인 취향인 겁니다. 근데 고객님들은 딱 창이 작았을 때 첫 느낌은 여기는 블라인드 라고 생각하고 오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틀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생각의 전환, 창문의 크기가 기준이 아니라 이 방을 어떻게 쓰는지가 기준이다. 블라인드를 쓸 만한 느낌들, 서재나 창고방이나 뭐 이런 다목적실이면 블라인드가 맞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자는데 우리 아들이 추위를 좀 많이 타. 그럴 때는 커튼으로 가도 되겠죠. 그리고 커튼으로 가실 때 기장을 좀 끝까지 내려주면 되겠죠. 대신 침대를 좀 띄우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아들이 자서 커튼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 아들은 뭐 한겨울에도 빨개 벗고 자. 뭐 열이 많은 아이야. 그럴 때는 커튼 기장을 끝까지 안 내려도 되겠죠. 그럴 땐 커팅해줘도 되는 겁니다. 커튼과 전체 커튼의 차이는 효율이에요. 효율. 뭐냐면 커튼을 달므로써 생기는 방안이나 안막이 끝까지 내리면 더 좋아지는 거고 커팅을 하게 되면 로스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커튼을 사더라도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기능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는 이런 규모의 고민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끝까지 내릴 거냐 효율이 좋은 커튼, 이거를 창문만 가릴 거냐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디자인적으로 귀여운 커튼, 나는 커튼 싫어 그냥 블라인드 살 거야, 그거는 그냥 깔끔하게 쓰는 컨셉들. 염 실장님, 이 정도 높이면 네. 우리가 보통 반창 커튼을 하면 더 작았잖아요, 창문이. 그렇죠. 그럴 때는 그게 명분이 되는데 이 정도 커튼이면 사실 좀 어정쩡한 중간이면 어울릴 수가 있나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게 오히려 창이 클수록 반창으로 하면은 더 예쁘기는 해요. 이 창문 자체는 크니까 지금. 네. 근데 소비자들, 우리 고객님들 입장에서 손해보는 건 뭐가 있냐면 이 커튼이란, 블라인드일 때는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블라인드는 가로가 170이고 높이가 130이야. 그럼 딱 고가격 받거든요. 네. 가로가 200이면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렇죠. 가로가 250이야. 더 비싸지겠죠. 그렇죠. 가로가 100이면 싸집니다. 블라인드는 내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느낌대로 싸지고 비싸지고가 생겨요. 근데 커튼은 재밌는 게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구간. 그러니까 우리 뭐 택시로 치면 할증 붙는 같은 구간 같은 건데 네. 보통 가로가 200cm에서 300cm를 원단을 3장 정도를 써요. 네. 세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른 집들은 반창일 때 가로가 한 17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200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창으로 하는 집은 가격이 싸고 네. 전체로 하는 집은 비싸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가로가 아까 몇 cm? 200cm예요. 그럼 커튼 사이즈로는 이쪽에 10cm 더 하겠죠? 네. 이쪽에 10cm 더 하겠죠? 220? 그럼 220. 그럼 200에서 300 구간이 세폭. 네. 그러니까 이건 반창이어도 세폭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도 길어도 밑으로도 사실 그렇게 뭐 짧은 게 없죠. 그래서 여기는 반창으로 해도 가격이 안 빠지는 타입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왜 예전에 그 대학생 방들 같은 네. 거 보면 침대 하나만 딸랑 들어가면 퀸 침대가 대신 들어가겠지. 아예 다 해버렸잖아요, 커튼. 그게 비슷해요. 여기서도 차라리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비슷한 그러니까 가격에. 실제로 반창으로 했을 때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반창으로 했을 때 그래도 장점 중에 하나가 비용이 빠진다거든요. 왜냐면 창이 작으니까 원단을 덜 쓸 수 있잖아요. 가성비로 따지면 근데 여기 소용이 이 영상에서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 우리 집 창이 반창이었어.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서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이 방의 크기가 창문보다 엄청 커지냐? 아니에요. 여기 10cm 더하면 요만큼밖에 안 남고 여기 10cm 더하면 요만큼밖에 안 남아서 이 끝에서 끝 사이즈가 몇 cm야? 290입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빼도 200에서 300 구간, 창문만 가려도 220이니까 200에서 300 구간. 실제로 반창을 하냐 끝까지 하냐가 1m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네. 70cm 차이인 거니까 사실 반창치고는 꽤 큰 사이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라 나는 이걸 밑으로도 큰 줄 알았는데 옆으로도 크다는 얘기네. 제가 이 돈 얘기를 영상에서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는 건 제 설명이 맞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제가 제 고객을 늘릴 거면 반창으로 하면 싸지고 원단도 조금 씁니다. 아마 이거 반창이라 그래서 애초에 견적 싸게 내려고 조금 팔잖아요. 그럼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처음 살 때는 가격은 저렴해요. 왜? 한 폭 뺐으니까. 근데 이거 커튼 딱 닫잖아? 그냥 일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싸게 산 거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희 같은 업체들은 그냥 과감하게 좀 널널하게 권해드리는 게 맞아요. 뭐 소비자들 설명만 잘해드리면 충분히 그 정도 투자는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조금 싸게 내겠다고 뭐 실측이 220인데 두 폭을 팔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치킨 한 두세 마리 정도 덜 먹으면 되나요? 그 설명.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한 6명에서 양념치킨 2마리 시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땐 한 4마리 시켜서 넉넉히 드셔라. 비슷한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빈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나 학생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고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이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무늬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해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LED 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함몰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있었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천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 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색상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 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소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를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3군데 이외에는 이런 CAD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CAD는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CAD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CAD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CAD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1번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